이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방송에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NBM 암에 대한 Q&A 질문과 답변이죠. 물론 굉장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개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과 같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리플 다이아몬드이고요. 암의 사업을 시작을 한 지 32년 정도가 됐네요. 한국에 1991년도에 들어왔고 저는 1993년 10월 말에 아메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왔고 제 직 스폰서는 정학수 사장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고인되셨죠. 그리고 그 외의 스폰서는 김정주 사장님이시고 김정주 사장님이 백마 부동산에서 처음 미팅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현장을 지켜온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왔어요. 그런데 처음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성공할 거야. 누군가는 다이아몬드가 되겠지. 하지만 나 같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그곳에 갈 수가 없어. 내 바람은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에메랄드도 아니고 그냥 SP 한 달에 천만 매출이 올라서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의 수입만 생기면 너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으로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작게 보였던 아메였죠. 그냥 부업이었습니다. 하다가 그만둬도 되고 또 되면 좋고 그런 일이 제 인생, 제 운명을 이렇게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어쨌든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왔는데 에, 왜 나는 성공을 했을까를 가끔 생각을 해보죠.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몇 가지 추정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제가 안미사업을 하면서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나고 잘났고 멋지고 많이 배운 또는 저보다 신념이 많았던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기범이라는 사람은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돼서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성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공으로 가는 길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많이 궁금하죠. 많은 추론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 제가 추려본다면은 암에는 물론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힘이더라고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죠. 어, 나를 지켜줄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팀, 그룹, 시스템이 있어야만 내가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30여 년 이사업을 해왔고 트리플 다이아몬드에 이른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싱킹빅 그룹에서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고 김종규 사장님과 여지껏 같이 파트너가 돼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정말 지금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왜냐면 김정규 사장님 같이 흔들림 없이 신념을 가지고 한 자리에 지켜오신 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분 밑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성공은 이런 거구나. 성공의 마인드는 이런 거구나를 배워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가 NBM이죠. 너첸볼트 멘탈이라는 강의입니다. 멘탈, 암의 답은 멘탈 사업이에요. 어, 방법, 테크닉, 기교가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인드에 있는 멘탈, Thinking Big 그룹 이름이 뭡니까? Thinking Big, 큰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처음엔 큰 생각이 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큰 생각을 하자. 생각이 커야 된다. 행동이 커야 된다가 아니고 생각이 커야 된다라는 게 Thinking Big 그룹의 모토였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Thinking Big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가치가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암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런 기교, 테크닉보다도 내가 어떤 마인드로 암을 대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의 답은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단 사람과 대화를 진행해 나가야 돼요. 저도 이과를 졸업을 했고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데 자신이 없었어요. 혼자 고민을 하고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지만 내 말로 상대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나에게 호응하게 하는 방법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과생들 특징이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렇다.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냥 결과만 알면 되지 뭘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아미답은 설명을 해야 돼요. 당신 다시 말하면 결과가 이렇다를 알려주는 게 전부가 아니고 상대편의 마음을 얻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려면 말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많이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다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법 제가 먼저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편이 어떤 유형의 질문을 할지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인지하고 계시면 훨씬 답변이 답변을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의 답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많은 미팅을 참석하시다 보면 거기에 답변이 나와요. 미팅을 많이 참석하다 보면 많은 걸 보고 듣기 때문에 누군가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거기에 답변할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죠. 개도 서당 근처에서 3년 있으면 풍어를 읊으면 돼요. 뭐냐면 들은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편의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미팅에 참석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미팅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여러분이 아시면 훨씬 좋겠다. 두 번째,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지만 상대편은 모르죠. 나는 알죠. 그럼 우리는 되게 가서 잘난 척 떠드는 경우가 많아요. 넌 이것도 모르지? 라고 하면서 내 아는 것을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상대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괜히 잘난 척하는 얘기를 떠드는 사람 보면 괜히 꼴 보기 싫어져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꼴 보고 싫어집니다. 그러면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잘난 척, 다 아는 척 떠들지 말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접근해 나가는 게 좋겠더라. 세 번째,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다 보면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치가 되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좀 더 심화되면 말싸움이 되고 말싸움이 심화되면 감정의 싸움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논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쳐주세요. 속상합니다. 분명히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상대편 틀린 이론에 그냥 져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져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져주어야 다시 말하면 약자가 패자가 돼 주어야 상대편이 기세등등해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논쟁에서 이기고 나면 다시 말하면 상대편을 박살내고 나면 상대편은 감정 상해서 다시는 여러분을 만나지 않아요. 두 번을 만나지 못하면 세 번을 만나지 못하면 비즈니스는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논쟁이 될 것 같으면 져줘라.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멘은 호기심 싸움입니다. 궁금증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답을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그 궁금증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됐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편에게 어떻게 하면 궁금증을 줄까? 다시 말하면 해답을 다 주지 말고 궁금증 갖게 만들어 주세요. 호기심 갖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 기법의 가장 중요한 게 상대편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만들고 내가 먼저 답을 주지 말고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상대편이 긍정적인 질문이든 부정적인 질문이든 질문을 많이 할수록 성공률은 높아지더라. 다섯 번째, 절대로 감정,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어쨌든 서로가 말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면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해요. 상대편도 여러분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여러분을 박살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메로 상대편을 누르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상대편을 누르면 상대편이 감정이 상해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편의 감정이나 자존심 상하지 않게 대화하는 법이 중요하더라. 다섯 번째, 당당함으로 제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 익숙지 않아서 아멘을 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기가 죽어요. 그리고 부탁하는 것 같아. 쫄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은 거거든요. 상대편이 모르는 거예요. 혹시 상대편이 기세등등할지라도 모르기 때문에 기세등등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면 당당함으로 "그래 나도 그랬었어. 나도 너 정도밖에 몰랐었어. 그렇지만 아멘 대단한 거야." 이런 당당함으로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일곱 번째, 오늘 제가 몇 가지 대답에 대한 유형을 설명드릴 건데 답변의 기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 설명했더니 이해가 되더라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의 기교보다는 여러분의 확신이 느껴지게 하는 게 대화에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멘을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성공의 기회가 있다는 믿음을 전달하는 것, 느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더라.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의구심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게 의구심인데 그냥 맞겠지 뭐 라고 넘어가면 상대편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깨갱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의문점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답변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푸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면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 암의 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오래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묻기 곤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거 다단계 아냐? 피라미드 아냐?" 물론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다단계 피라미드 관심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30대 초중반에 아메 답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아메를 접했던 분들, 저와 같은 또래라든지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메를 다단계로 피라미드 인식을 해요. 누구가? 여러분 젊은 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메 답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주위 어른들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거 다단계야, 피라미드야." 왜? 30년 전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변을 못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단계가 뭔지 피라미드가 뭔지 한번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가 뭘까요? 다단계 말 그대로 단계가 많다라는 것. 단계가 많다. 근데 이 다단계는 실제로는 단계가 뭐냐면 단계 수가 많아질수록 단계가 많아질수록 중간 마진이 자꾸 붙어요. 그러면 최종 소비자가 비싸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단계예요. 생산자로부터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비싸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다단계를 없애려고 애를 쓰는 거죠, 국가에서도. 그래서 다단계 개념은 이런 거다. 단계가 많아질수록 중간 마진이 많아져서 최종 소비자가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 것. 이게 다단계다. 그 관점에서 아메이를 바라보면 다단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메 말고 일반적으로 다단계에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이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단계를 구입을 한 거예요. 아메 제품 말고 아메 제품 이외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단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물류 유통에 대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물건은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물건들, 비누든 샴푸든 정수기든 청정기든 하여간 내가 쓰는 모든 물건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죠. 총판을 거치죠. 도매상을 거치죠. 슈퍼까지 옵니다. 백화점으로 와요. 이마트로 와요. 우리 소비자들은 슈퍼나 백화점에 이마트로 물건 사러 가죠. 그게 다단계예요. 왜 그러냐면요. 공장에서 400원의 물건을 출고했어요. 공장은 400원만 받으면 충분해요. 근데 이 공장에서 총판 넘어가면서 600원으로 올라가고 800원 넘어가고 슈퍼로 1000원에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1300원의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죠. 원가 4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는 물건이 1300원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왜? 다단계를 거쳐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쓴 모든 물건을 이런 다단계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다단계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부모님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잘 알아요. 수박이 농가에서 얼마인 줄 아세요? 3,000원이 안 돼, 한 통에. 근데 이 수박이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서울에 얼마에 도착을 해요? 3만 원에 도착을 한 겁니다. 왜일까요? 다단계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드시는 수박, 참외, 사과, 배 모든 게 다단계예요. 그래서 비싸지는 거예요. 이거 줄이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아메는 다단계가 아니고 직거래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왜 직거래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그 가격으로 와요. 공장에서 1,000원에 출시가 됐어. 그럼 우리들은 1,000원에 사는 겁니다. 수많은 단계를 거치기는 하죠. 스폰서 라인을 거치기는 해요. 하지만 결국 내가 사는 물건 값은 공장에서 출고된 값이라는 거예요. 값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단계가 아니다는 거죠. 정확히 직거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단계의 개념 정확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세요. 아멘은 직거래 마케팅이지 다단계가 아니다. 왜? 공장에서 출고된 가격으로 우리가 물건 사요. 저로부터 김기범 트리플 다이아몬드로부터 100단계, 200단계, 300단계 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제가 물건을 구입하는 하는 가격과 그분이 물건을 구입하는 가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다단계가 될 수가 없죠. 직거래 마케팅이다. 그래서 다단계에 대한 기본 개념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사람 많이 끌어 모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합니다. 사람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나 끌려가기 싫어. 예, 인정합니다. 사람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람 끌어 모으는 거 맞아요. 사람 끌어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사람 끌어들이지 않고 잘 되는 일 없다는 거예요. 사람 끌어들이지 않고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삼성 들어가고 싶은 회사죠. 현대 들어가고 싶은 회사죠. LG 들어가고 싶은 회사죠. 그런데 삼성에서 현대에서 LG에서 사람 끌어모아요. 신입사원 모집으로 합니다. 국가에서는 삼성에게 현대에게 LG에게 사람 많이 끌어모으라고 자꾸 압력을 넣어요. 고용률 증가시키라고. 사람 끌어모아야 돼요. 인재를 끌어모아야 됩니다. 유튜버들 사람 끌어모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어떤 교회 치고 사람 끌어모으려고 애쓰지 않는 교회 없어요. 성당도 마찬가지죠.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도 성당도 절도 사람 끌어모아야 돼요. 사람 끌어모으지 않는 교회는 성당은 사찰은 망합니다. 대학교 사람 끌어들이죠. 얼마 전에 입시 시험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 입시생들을 자기 학교를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입시생들 끌어들이지 못하는 대학교는 망해요. 학원 사람 끌어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병원조차도 사람 끌어모아야만 병원이 살아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기관들이 사람을 끌어모으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 끌어모으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일이 사람 끌어모으는 일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끌려온 표현이 기분 나쁘니까 좀 바꾸게 이혼이 오타가 났네요. 찾아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불법 상술이죠. 찾아온 사람들이 끌려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불법 상술이에요.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면 정법인 겁니다. 삼성에 끌려들어가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끌려가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끌려가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끌려가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법인 겁니다. 그래서 초청된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피해자가 있다면 많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검찰에서 경찰에서 국회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잘못된 피라미드 다단계가 검찰, 경찰, 국회에서 난리치는 거 수도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잘못된 거니까. 근데 아메를 가지고 그런 일이 있나요? 초창기에 잘못된 언론 때문에 그런 일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왜? 아메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메는 한국에서만 30여 년을 연구했습니다. 3년이 아니고요. 3개월이 아니고 30년이 넘었어요. 미국에서는 70년 넘었습니다. 이 법을 준수하는 이런 한국과 미국 같은 데서 30년, 70년 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법에 위배된 일을 하시면 아메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왜냐면 아멘은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은 법을 따르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앞으로 30년 동안 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멘에 대한 이미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오해를 하셨다가 아멘을 이해하고 나면 아멘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메가 왜 사회에서는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은 분들이 많을까? 왜 아메를 들고 가면 피라미드 다단계다 나는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1990년대 초에 한국에 피라미드가 한번 쓸고 지나갔어요. 자석료, 돌침대, 물침대, 무슨 약품 같은 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어떤 분은 자살하기도 하고 매스컴에 연일 피라미드 상술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뒤에 아메가 들어왔어요. 한국의 언론에서 그렇게 피라미드 난리치고 난 뒤에 91년 5월 달에 아메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아메를 피라미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메를 피라미드가 아니고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라미드. 왜 그러냐면요. 보통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국지가 커요. 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자석료, 돌침대, 물침대 이래요. 한 개당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메 제품물이 3,000원, 5,000원, 7,000원, 만 원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무슨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저는 피라미드도 아니고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마케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아메를 피라미드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아메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초기에 아메를 시작하신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피라미드를 했던 분들이 시작을 했어요. 피라미드를 해서 돈 좀 만지든지 피해를 보든지 하여간 그 피라미드를 접해봤던 분들이 아메의 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배운 게 그 지신이 아메의 탑을 어떻게 했어요? 피라미드처럼 했어요.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일단 사람 불러 모아서 문 걸어 잠그고 설명한 다음에 물건 또 앵기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메 제품을 구입을 해간 사람들도 피라미드 방식으로 구입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아메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고, 사실 이런 것들은 작은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매스컴입니다. 매스컴에서 아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이거 뭐냐면 매스컴은 수입이 뭘까요? 광고 수입이죠. 매스컴은 기본적으로 광고 수입이 매스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메는 광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아메가 30% 60% 매년 성장을 하는데 광고비가 하나도 안 들어와. 째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메하고 경쟁사들 있어요. 어떤 경쟁사들? 아메 제품과 같은 유형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비누, 샴푸, 치약을 만드는 회사도 있겠죠. 걔네들하고 아메하고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와 아메 경쟁사와 매스컴과의 삼각관계 때문에 부정적으로 매스컴 언론 보도가 나가게 된 거야. 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여기에 아메가 있습니다. 매스컴이 있어요. 아메 경쟁사가 있어요. 이 셋이 경험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매스컴과 아메 경쟁사는 친분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왜? 경쟁사는 매스컴에게 광고비를 주고 매스컴은 경쟁사에게 광고비를 받으니 서로는 동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메 경쟁사는 친분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왜? 경쟁이니까. 이 경쟁사들이 죽었다 깨나도 아메 제품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 경쟁사들이 시약을 정말 좋게 만들려고 만들어서 광고는 무진장해도 광고 한마디 하나는 아메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 경쟁사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아메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아메하고 매스컴은 어떨까요? 매스컴은 광고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메는 매년 성장한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다 나와. 근데 광고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매스컴이 아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자, 이러면 답이 나온 거네요. 매스컴과 아메가 관계가 안 좋고 아메와 경쟁사 관계가 안 좋고 매스컴과 경쟁사는 관계가 좋고, 그러면 답은 매스컴은 아메를 안 좋게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 파트너 중에 더블 다이아몬드 최양진 사장님 있습니다. 최연소 언론 편집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암에 접하기 전에 암에 부정적인 기사를 냈을 때요. 암에 한번 찾아와 보지도 않고 기존에 나왔던 기사들을 모아서 스캡해서 암의 부정적인 언론에 냈을 때요. 그랬대요. 그리고 암에 사업 시작한 다음에 엄청 회개를 했죠.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스컴은 암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금붕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1993년 7월달 MBC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저도 이걸 봤습니다. 9시 뉴스가 메인 뉴스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뉴스들이 지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 대학 교수님이 나옵니다. 어항 3개를 놔둬요. 그리고 군부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한간에 생분해성 세제라고 하며 거짓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세제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항 3개에 금붕어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한 마리씩은. 그리고 첫 번째 어항에 미국 세제 한 컵, 두 번째 어항에 일본 세제 한 컵, 세 번째 어항에 한국 세제 한 컵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제 독성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죽은 금붕어가 어딜까요? 미국 세제예요. 두 번째 죽은 금붕어가 일본 세제예요. 세 번째 한국 세제는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국 세제 수준 세계적입니다. 라고 끝냈어요. 저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실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미국 세제 나쁜 회사, 일본 세제 나쁜 회사, 우리나라 세제 수준 높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고농축 세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하이타입밖에 없었어요. 하이타입. 근데 미국 세제는 고농축 세제입니다. 일본 세제는 준고농축 세제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세제 한 컵이 한국 세제 10컵과 맞먹는 농도라는 거예요. 농도가 달라요. 농도가. 그래서 농도가 짙은 미국 세제, 아메 세제, 금붕어가 제일 먼저 죽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일본 세제 죽었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한국 세제는요. 농도도 낮을 뿐만 아니고 세제 용해도가 좋지도 않아요. 용해도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붕어가 꼬리를 지금 흔들어도 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 안에 어항 안에 세제 농도가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세제가 끝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실험을 9시 뉴스에 뭡니까 그 정규 방송에서 뉴스용으로 내보는 기가 막힌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두 번째, 9대 일간지 일면 기사의 동시로 났어요. 지금이야 SNS가 많이 발달해서 그쪽으로 뉴스가 많이 나가지만 그 당시에 30년 전에는 신문밖에 없었어요. TV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 9대 일간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9대 일간지에 일면 기사 동시 났대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이 터져도 9대 일간지가 일면 기사 동시에 나오는 일이 없대요. 근데 암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일면 기사 동시에 나온 거야.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나중에 이게 M세제 회사예요. M세제 회사. M세제 회사의 비서실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암 회사를 시작했어. 그리고 이 실체를 얘기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9대 일간지 일면 기사 대서특필하기 전에 바로 전날 9대 일간지 신문 기사 국장들이 다 모여서 자기네 회사 M회사 사장실에서 모였다 회의를 하고 갔대요. 그리고 다음날 동시에 나온 겁니다. 이미 답 나왔죠. 왜 9대 일간지 국장들이 M회사 암의 경쟁사인 M회사 회장실에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나간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시에 이런 일.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30년 전에는 이런 일이 가능했었어요. 1994년 4월 달에 한국암회가 철수한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 이때 암회에 막 재미가 되어서 막 시작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993년도 9월 달에 대전 엑스포가 있었어요. 그 대전 엑스포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 참석 안 해! 라고 보이콧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암회가 힘을 써서 야 그래서 참석해라. 우리가 주축이 될게. 그래서 아메가 미국과 주축이 돼서 미국관을 진행했고 그래서 대전 엑스포가 그나마 잘 진행된 겁니다. 그걸 기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뭐라고 썼냐면 그 공로로 대전 엑스포 망가뜨리지 않은 공로로 94년 9월 달까지 1년 연금을 하게 만들어주고 94년 10월 달에 철수한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럴듯하죠?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미국이 참석하지 않은 걸 한국아메가 힘을 써서
미국과 설립을 했고 엑스포가 그나마 진행되게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바탕으로 1년 영업을 허용했대요. 1년 영업.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릅니다. 1년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에 94년 9월 달에 끝난다. 근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때 제 파트너 여러 명이 남에다 그만둘래. 그만뒀어요. 아주 속 터집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했어요. 이때 문성근 씨가 진행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문성근 씨 꽤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때 문성근 씨가 이거 진행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도 짜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 뉴스에 일주일 전부터 계속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암의 실체를 파헤친다. 뉴스 때마다 끝나고 나서 암의 실체를 파헤친다. 몇월 몇 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드라마 끝나고 나서 암의 실체를 파헤친다. 일주일 내내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죠. 아니 아미가 뭐길래 실체를 파헤쳐? 문성근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걱정도 됐고 그리고 실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S 다단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용입니다. 자석용. 근데 산용이라고도 안 하고 S 다단계. 이미 끝난 다단계였어요. S 다단계 실제로 파헤친다라고 하면서 S 다단계 보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S 다단계 회사 간판도 안 나와요. 조금 있다가 Y 다단계 회사를 시제 파헤친다. 건강보조식품 취급하는 Y 다단계 쫙 나와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S 다단계니까 Y 다단계니까 거기다 나쁜 사례를 쭉 나열합니다. 취재도 해요. 인터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3분의 2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한국암의 주식회사 간판이 딱 나와요. AP 그 당시 픽업센터라고 했을 때 AP에서 간판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암의 직원과 인터뷰를 해요. 이런 네트워크 회사의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럼 암의 직원이 앞으로 이게 대세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마스텍이다. 직거래 마케팅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딱 넘어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다단계 막 두들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성근 씨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단계에 속지 마십시오.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뭐야? 암의 실체를 파신 다음에 S다단계 완전 두들겨 패고 Y다단계 두들겨 패고 암의 두들겨 패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25년 전에 이게 가능했었어요. 이게 됐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정문성 것이 싫어합니다. 저 사람도 그냥 언론의 한 파토일 뿐이구나. 한국암의 사장님이 구속됐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한국암의 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시에 데이빗 어서리 사장님이었습니다. 미국 민이었었죠. 일주일 뒤에 풀려났어요. 왜냐면 이유도 없이 잡았으니 잡아둘 게 없는 거예요. 아메이 70년 역사상 아메이 직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구속된 사례가 한국의 유일무이예요. 중국에서도 그런 일 없어요.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 없었어요. 한국에서 아메이 사장님이 아메이 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됐다 풀려났어요. 그냥 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 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에서 3개월 동안 신문 반면 기사를 매일 때리는 거야. 아메이 악덕기업이다. 부도덕하다. 한국의 돈을 다 가져간다. 매일 나오는 거 매일. 3개월간 신문 반면을 매일 공격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아요. 그리고 법정 싸움이 일어났죠.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손톱만한 사과만 하나 발표했어요. 근거 없는 보도했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반면 기사를 내내 때린 그 기업이 그 세제공업협동조합에서 1년 뒤에 손톱 반만한 게서 사과문화 끝나요. 그러면 1년 반 동안 이 신문을 본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메는 악덕기업이고 피라미드고 누가? 여러분들 젊은 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이런 수도 없이 많은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언론에서 아메를 아주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메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규모가 있는 언론사 기사들 100여 명을 초청했어요. 공짜로. 그리고 미국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뭐 해줘 아세요? 아메 뉴트라이트 농장 직접 보게 만들었어요. 니네들 눈으로 봐라.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메가 맞는지 니네들도 직접 봐라. 100여 명 기자를 미국 아메 보사를 다 투입시켰어요. 직접 보여줬어요. 공짜로 여행도 시켜주면서. 그리고 난 뒤부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는 피라미드 다단계야. 아메는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인식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0년 지난 지금도 아마도 30년 뒤에도 그분들은 아멘은 다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 사례들이 있습니다. 혹시 또 야 그거 불로소득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돈 드는 다음에 불로소득 아니야? 삼성 신입사원과 중역들 수입이 20배가 넘게 차이 나요. 그럼 중역들은 불로소득인가요? 아니죠. 대형 슈퍼에 직원이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해요. 근데 대형 슈퍼의 사장은 골프 치러 나갔어요. 그럼 대형 슈퍼 사장은 불로소득인가요? 아니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아메 SP와 아메 다이아몬드가 수입이 많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SP는 노동 착취당하고 다이아몬드는 불로소득인가요? 아닌 거죠. 서로 역할이 다른 거고 그 다이아몬드도 SP 때 같은 일을 했어요.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역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크게 수입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동 수입, 두 번째는 권리 수입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 수입밖에 몰라요. 내 땀을 흘려야만, 내 손으로 일을 해야만 돈을 번다는 노동 수입. 저도 아메답 하기 전에는 노동 수입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노동 수입으로 부자 되지는 않아요. 노동 수입으로 잘 살지는 않아요. 뭘 가지고 부자가 돼요? 권리 수입이죠. 권리 수입. 권리 수입. 근데 이 권리 수입은 10%의 사람들만 알아요. 누가? 부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고 권리 수입을 이해한 거고 아메답은 권리 수입이잖아요. 권리 수입. 그래서 수입의 형태가 다른 거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메아 역사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아메답을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그만뒀다가 시작한 사람들이 참 많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나도 해봤어. 그거 쉽지 않아. 너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답을 시작했어요. 한국 아메 34년 됐나요? 저는 그게 32년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초창기 중에 초창기예요. 그런데 초창기 중에 초창기 그때 아미답을 접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도 해봤어. 누가? 저로부터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도 해봤어. 지금 보면요. 나도 해봤어. 얼마 했나? 2개월 해봤대요. 3개월 해봤대요. 그러면서 아미답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쉽지 않아. 그만둬라고 하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는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면요. 그 일을 보는 자세 가지고 평가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안 가사 도우미 청소부 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왜 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노력 대비 수입이 적은 거예요. 말을 좀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가사 노후 도우미 한번 해보실래요? 청소부 한번 해보실래요? 한 달에 2천만 원 드릴게요. 한 달에 2천만 원 들 테니까 가사 도우미 해보실래요? 청소 뭐 하실래요? 그러면 2천만 원 월급 받으면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우리가 암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지를 알면 암의 답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냥 까짝까짝 두어 번 해보고 돈 되느냐 안 되니 그거 아닌 거죠. 그거 아닌 거죠. 일반 회사와 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어쨌든 출근해서 시간 때문에 월급 줘요. 뭐 고가를 잘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차후 문제고 어쨌든 회사라는 것은 땡땡이는 쳐도 일을 열심히 해도 어쨌든 월급은 나와요. 시간 때우면. 근데 아멘은 시간 때우면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회원 가입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때우면 돈 버는 데는 월급쟁이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은 비즈니스예요. 일한 만큼 돈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만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고 SP는 SP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SP의 돈을 버는 거고 3%는 3%의 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월급쟁이 개념으로 아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슈퍼를 열었어요. 내 자영사업 했습니다. 근데 계속 문 닫아놔요. 수입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 비즈니스 안 한 거니까.
슈퍼를 열었으면 문을 열고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암에도 마찬가지죠. 질문해 봅니다. 암의 성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암의 성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 뭐라고 해놨어요? 100%라고 써놨어요. 100%. 암의 성공률은 100%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암의 성공률은 100%입니다. 무슨 근거로? 예를 들게요. 10명이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10명이 전부 다 중격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장담 못해요. 안 돼요. 10명 정말 똑똑한 10명이 있었을지라도 10명 전부 다 중격이 못 돼요. 왜? 성공률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암에는 10명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 10명이 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다이아몬드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한국 시장은 이만큼 되니 다이아몬드는 100명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제가 처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국의 다이아몬드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딱 한 명.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이아몬드 될 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나는 NCP만 되면 돼. 한 달에 100만 원만 벌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이아몬드를 지나 수석을 지나 더블을 지나 트리플이네요. 그게 아메예요. 제가 왜 100% 성공한다고 단언을 하냐면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100%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공한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에게 외부적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적 제약 조건이 전혀 없어요. 삼성에 입사했다면 여러분이 일을 안 하고 능력이 없고 실적을 내지 못하면 잘려요. 여러분 슈퍼 직원이라면 일을 안 하면 잘려요. 내가 계속 일하고 싶어도 회사가 잘라요. 근데 아메는 여러분을 자르지도 않아요. 자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못하든 결과를 내든 결과를 내지 못하든 외부에서 너 아메 그만둬라고 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너 아메 그만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만 계속해 나간다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사업을 못하게 만들 조건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할 의지가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의 의지조차 없어진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회사에서 여러분을 중역시켜주고 싶은데 여러분 중역될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사장시켜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사장될 의지가 없어. 안 되는 거죠. 암회사도 내가 계속할 의지가 없어. 안 되는 거죠.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할 의지만 있다면 아멘은 여러분을 자르지 못해요. 그만두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암의 성공률 100% 뭐만 쓰면 나만 계속할 의지가 있으면 저는 빵삼 빵삼 빵빵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초기에 빵 퍼센트, 3%, 3%, 빵 퍼센트를 1년 반을 했어요. 주위에서 제가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저도 제가 성공할 걸 기대하지 못했어요. 왜? 제 주위에는 아무도 암에다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매달려 있었어요. 울며 매달려 있었어요. 그만두지 않았어요. 근데 트리플이 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석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수많은 이유들 부모님이 말리고 친구가 말리고 아는 사람이 말리고 초창기는 와이프도 싫어했어요. 장모님이 말리고 그 말림에 제가 넘어갔더라면 지금의 트리플은 없겠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해야 되는데 외부적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률 100%입니다. 이 성공률을 믿고 여러분이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만 의지가 있으면 돼요. 아멘은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망할 수 없고 아멘 회사도 망하지 않아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망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짓만. 학교 다니는 학생도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퇴학당하죠. 회사에서도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잘리죠. 교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못 나오게 만들죠. 그럼 어디나 마찬가지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아멘 망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짓만 하지 않으면
망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망하지? 망할 수가 있어? 제가 가끔 자기 주위에 암의 답을 하다 망했다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나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암의 답을 하다 망하지? 내가 암의 답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망하는 방법을 난 몰라. 어떻게 하면 망하는 방법이 있지?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분명히 하지 말라는 짓을 했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 그럼 망하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얼마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해봤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암에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쯤 뒤에 제가 암의 답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서 나 하다 그만뒀어. 망해. 너 쉽지 않아. 내가 그 말 들었다니까요. 30년 전에. 근데 그분들이 얼마 동안 해봤길래 얼마나 열심히 해봤길래 빵을 만드는 기술자도 미용하는 기술자도 배우는 데만 수년 걸려. 배우는 데만. 돈 수입 하나도 없이 배우는 데만 수년 걸려. 피아노 치는 거, 드럼 치는 거, 취미 생활도 수년이 걸려. 그래도 프로가 안 돼. 이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암회사 몇 년 해보고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몇 년 해보고. 1년, 2년, 3년? 아니죠. 고시 공부도 미국 유학도 의사도 공부하는 데만 10년 걸려요. 공부하는 데만. 그런 거에 비하면 암에는 정말 거저먹기 아닙니까? 미국에 갔을 때 제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 미팅장 안에 미국의 변호사, 의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들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미국에서도 변호사 존경받아요. 의사 존경받아요. 근데 존경받는 변호사가, 의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일개 회사원이었거든요. 아마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그 미국의 변호사들이, 미국의 의사들이 저한테 와서 사인 한번 받아가요. 나 다이아몬드 되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저는 의사가 못됐어요. 공부를 못했어. 변호사가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근데 그 머리 좋은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된 그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나를 닮아가고 싶어요. 그게 암이에요. 간혹 이런 얘기 들 겁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시작해서 언제 성공해? 한국의 암이가 30년이 넘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어요. 암에는 영원히 블루오션이에요. 영원히 블루오션이에요. 다른 일들은 금방 레드오션이 돼요. 피 튀기는 사람이 돼요. 근데 암에는 영원히 블루오션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2년 전에 제가 처음 암의 답을 시작을 했을 때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얘기죠. 한국에 아메가 들어온 지 2년 뒤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유행으로 생각을 해요. 유행으로. 한때 지나간 썰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32년 동안 아메 답을 해갖고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할 거예요. 왜? 아메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계가 왔다면 70년 된 미국이 벌써 한계가 왔지. 50년 된 일본이 먼저 한계가 왔어야 되죠. 근데 미국이, 일본이 지금 아주 성향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넘어요.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복음 증거로 해서 목숨도 바쳐요. 2000년 동안 복음 증거로 해서 전 세계를 누비기 다녔어요. 근데 2000년 지나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도 교회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아도 좋은 하는 사람만 있어요. 좋아. 나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변명을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늘 변명을 해요. 첫 번째 변명 뭔지 아세요? 너 성공하면 그때 시작할게. 저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제가 아메 들고 갔습니다. 아메 이런 거야, 좋은 거야, 같이 하자. 그들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럼 너 성공한 다음에 할게. 네가 성공하면, 네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때 시작할게. 제가 이를 알았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너희들한테 성공을 보여주리라. 드디어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나 다이아몬드 됐어. 성공했어. 같이 하자. 그들은 또 변명을 대더라고요. 뭐라고 변명된 줄 아세요? 야, 알고 보니까 내 주위에 다 하더라. 너무 늦었어. 그때 시작하. 너무 늦어서 지금 안 될 것 같아. 그들은 실패자예요. 실패자는 늘 변명을 입에 달고 살아.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으시면 입에 변명되지 마세요. 변명되지 마세요. 성공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수많은 변명으로 자기를 변호하지 마세요. 실패자 대 주특기. 가난한 사람들은 늘 변명을 해요.
실패자들은 늘 변명을 해요. 변명은 의미 없는 짓이에요. 또 간혹 질문을 하죠. 아메가 최고냐? 다른 것도 있어. 새로운 거 있어. 더 좋은 거 있어. 아메를 본받아서 더 잘 만든 다당이 있어. 네트워크는 보장성이 있어. 제가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던 얘기가 이거예요. 매달 평생 증가 상승된대. 일정 궤도에 올라서면 그게 매달 평생 증가 상승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근데 다른 다단계도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피라미드도 이런 얘기 한대요. 야, 우리도 매달 평생 증가 상승돼. 꿈 깨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네트워크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암의 역사가 몇 년이죠?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지켰어. 근데 그들의 역사가 몇 년이죠? 3개월? 3년? 그걸로 어떻게 매달 평생 증가 상승된다 보장을 해줄 수 있냐고 말을 할 수 있죠.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해요. 근데 3년 된 회사가 어떻게 평생 보장된다는 얘기 어떻게 해요? 저는 미국에서 수대째 상속된 사례를 직접 봤어요. 수대째. 수대째 상속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상속된 사례를 수도 없이 봤어요. 지켜지는 메시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플랫폼 비즈니스죠. 플랫폼이 뭡니까? 역의 기차역이라는 뜻입니다. 기차역은 클수록 더 커져요. 서울역 크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사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처음에 아미사을 시작을 했을 때 SP 수입보다 지금의 SP 수입이 훨씬 많은 거? 더 많아져요. 수입의 종류가 많아져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다이아몬드 수입보다 지금 다이아몬드 수입이 훨씬 더 많아진 거 아세요? 왜? 더 커졌으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매출이 2주, 3주, 4주 되면 다이아몬드 수입이 지금 수입보다 더 많아져요. 왜? 그게 플랫폼이에요. 커질수록 더 큰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2위에서 6위의 다단계라고 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회사들 모두 합쳐도 아메 매출을 못 따라와요. 이게 자체가 안 돼요. 아메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회사예요. 첫 번째, 합법적이죠. 그러니까 30년, 한국에서 30년, 미국에서 70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없죠.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시든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아메를 접하면서 이론적으로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모르잖아. 세상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졌습니다. 이 아메가 합법적인가? 법에 문제가 없는가? 오케이. 합리적인가? 이체 맞나? 세상의 이체 맞나? 오케이. 아메가 도덕적인가? 윤리적인가? 오케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에 틀리지 않나? 오케이. 저는 이 네 가지에 오케이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 문제가 없는 그런 비스트. 30년 동안 해왔고, 제가 30년 전에 봤던 그 신념,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30년 뒤에도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해도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네요. 이런 의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아멘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해요. 의문점 가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 선입견이란 먼저 들어온 견해라는 뜻이죠. 그들이 아메보다 다른 견해를 먼저 받아들였어. 피라미드 견해, 다단계 견해 먼저 받아들였어. 그걸로 아메를 바라보는 거야. 두 번째, 자신감 없었어. 선입견이 없어도 자기가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이 설명해봤어요. 암의 사업은요, 상대편을 이해시키는 일이 아니더라. 이거 머리가 지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될 게 없어요. 분명히 이해가 됐어. 이해를 했어. 그렇다고 암의 사업 하는 게 아니더라고. 암의 사업은 이해시키는 사업이 아니에요. 상대편을 설명해서 1 더하기 1은 2야. 5 곱하기 5는 25야. 이해시키는 사업이 아니에요. 미분적분 이게 푸는 거야. 이해시키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해시킨 답이 아니에요. 아미답은요, 꿈을 갖게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상대편 마음에 꿈이 일어나면 아멘을 받아들여요. 꿈이 생기면 아멘을 받아들여요. 상대편 마음에 자신감이 붙으면 아미답은. 그럼 아미답은 어떤 거라고요? 상대편에게 꿈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일, 이게 아멘. 우리는 굉장히 고급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고급 비즈니스. 교수님들이 왜 존경받죠? 고급 비즈니스야. 선생님들이 왜 존경받죠? 고급 비즈니스야. 왜? 사람 생각을 바꾸는 일이니까. 아멘에서 왜 고급 비즈니스라고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멘을 고급 인문학 비즈니스라고 표현합니다. 고급 인문학 비즈니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위에 꿈 없이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일.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몇 가지 추가 간단한 질문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나요? 그 누구나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나요? 그 말은 저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크루즈 여행에 갔었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에머랄드인데 수화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요, 성공한 사람 이외에는 올 수가 없는 곳이죠. 파운드에서 플래티넘 이상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농화예요. 농화. 뭐죠? 말을 못해요. 수어를 해요. 근데 에머랄드예요. 말을 못하는 농화가 에머랄드 같아서 그래서 크루즈 미팅에 참석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을 게스트로 초청했어요. 근데 그 스폰서가 이분 스피치가 힘드니 본인이 가겠다 해서 이분의 스폰서가 우리 그룹에 와서 스피치 한 적이 있어요. 게스트 스피치. 말을 못하는 분이 에머랄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죠. 전신마비, 전신마비,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를 쓴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분이 에머랄드가 돼서 호주 여행에 왔어요. 제가 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는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 이게 제일 두렵대요. 자기는 친구가 오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와야만 얘기를 할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대요. 근데 아멘을 전달받은 거야. 전신마비인 이분이 고민을 했대요. 내가 나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아멘의 답 전달해서 그들이 다시는 나를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굉장히 두렵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신마비로 병원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친구가 자기를 찾아와야만 바깥 세상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전신마비가 암의 답 전달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암의 답을 얘기했다가 그들이 듣기 싫어서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 외로워서 그래도 암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전달했대요. 암에 얘기했대요. 그리고 에머를 들여서 호주 휠체어 타고 여행 왔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저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걸 봤어요. 만 19세 때 암메답 전달받아서 그때 암메답 시작하지도 못했고 만 20대 돼서야 시작을 해서 20대 초반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너무 멋진 일이죠. 20대 초반이 뭘 알겠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80대 할머니가 에메랄드가 됐어요. 80대 할머니가. 그분에게 할머니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쨌든 80대 되신 분이 에메랄드가 됐어요. 우리 그룹에 스피치 왔었어요. 제가 초창기 아미답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당시엔 판서하면서 강의를 했죠.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왼손을 판서하면서 개발 글씨 써가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아니 지가 펄이면 펄이지 뭐 잘났다고 왼손으로 오른손 주머니에 넣고 왼손으로 글씨 써?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근데 끝날 때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오른손목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왼손으로 강의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었대요. 자기가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직장을 들어갈 수 없대요. 직장을. 들어간 직장마다 능률이 떨어진다고 금방 자르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를 자르지 않은 직장이 있었다면 너무 좋겠대요. 근데 아멘이 답 시작했어요. 아멘은 잘 자르지 않더래요.
파울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분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어요.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어요. 적어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사례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나요? 라는 말에 대답이 됐을까요? 당연히 저는 예스라고. 어떤 다이아몬드가 덱스터에게 그 수많은 성공자를 만든 덱스터에게 질문했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나요? 덱스터는 1초도 쉬지 않고 예스! 꿈이 있다면 누구나 성공했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정말 자격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태어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고자 하는 분에게는 아멘가 안 돼요. 근데 그저 그렇게 태어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멘은 비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좀 더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봐온 방법을 2배로 하시면 돼요. 김종규 사장님이 크라운이 된 게 여러분이 모르는 특별한 기능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기범이 트리플 다이아몬드 된 게 여러분이 모르는 특수한 기술, 테크닉이 있어서 트리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걸 한 거예요. 했어요. 알고만 있지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했어요. 그냥. 미팅에 나가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나요? 미팅에 좀 안 나가고 성공할 수 없나요?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에 단 한 명도 미팅을 활용하지 않고 성공한 다이아몬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미팅은 아미는 필수예요. 만약에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김종규 사장님처럼 정성호 사장님처럼 김일두 같은 분을 그냥 6명 구원하면 알아서 성공할 테니까 남 미팅 안 나가도 성공할 수 있겠죠. 저라면은 김종규 같은 분을 찾아다니거나 정성호 김일두 같은 분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내 파트너 열심히 알려주겠어요. 훨씬 쉽고 빨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스폰서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스폰서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한국에 150만 명의 ABO가 있거든요. 근데 그 150만 명의 ABO 중에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스폰서 없어요. 150만 명 중에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스폰서 없어요. 그리고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공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스폰서 탓하지 마세요. 스폰서는 나에게 암에서 알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존재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존재예요. 뭘 더 바래요? 이 귀한 보석 같은 암을 알려준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뭘 더 바래요? 그리고 스폰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 스폰서가 없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 현재 5명 정도인가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폰서가 한국 아메가 스폰서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건 여러분 모르면 넘어가시고 다시 말하면 스폰서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스폰서가 없어요. 그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스폰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스폰서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다 스폰서예요. 만약에 그 스폰서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위에 스폰서님들 다 여러분의 스폰서예요. 그리고 혹시 정말로 여러분 스폰서가 못났다면 그 예우를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더 좋아요. 여기서 깊은 설명 드릴 수가 없네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 스폰서가 못났다면 그 스폰서 예우하는 것이 여러분 스폰서 예우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스폰서도 스폰서지만 내 파트너가 말을 안 들어요. 내 다운라인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도 예전에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을 안 듣는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분 보면 그분이 말을 안 들어. 더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와 똑같지 않다는 걸 배우셔야 돼요. 나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나와 똑같지 않아.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메인 것 같아요. 잘났든 못났든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말을 듣든 말을 안 듣든 속썩이든 나와 똑같지 않다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 그 사람을 키우는 게 아메 삽이더라고요.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저 파트너 너무 속속해서 저 파트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파트너 없어도 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없으면 좋은 파트너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그 사람이 비누 쓰잖아요. 샴푸 쓰죠. 그럼 됐죠. 내 파트너가 없으면 비누도 안 쓰고 샴푸도 못 써요. 근데 속 썩이는 파트너일지라도 그 사람은 비누 쓰고 샴푸 쓰고 며칠 올려요. 했죠. 파트너가 미팅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때렸어. 미팅 나와야 되는데 미팅 나와야 사업되는데 저 파트너 미팅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뎁스를 찾으세요. 미팅이 안 나오는 파트너일지라도 있으면 좋아요. 미팅에 나오지 않는 파트너 찾아가서 그 사람 뎁스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스폰서는 윗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조력자예요. 응원단장이에요. 결국 게임을 뛰는 것은 내 파트너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응원단장이에요. 응원단장은 내 파트너가 열심히 잘 뛸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고, 코치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 아니고 응원단장이에요. 그래서 잘 뛰는 내 파트너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응원하는 게 스폰서예요. 마지막으로 내 성공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 성공이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참 많이 고민했던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SP가 안 될 것 같아요. 플래티넘 안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안 될 것 같아요. 내 성공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난 열심히 할 자신 있어. 성실할 자신 있어. 근데 내 성공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길 기대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수동으로, 타동으로 믿어지길 바라지 말고 믿으세요. 자동으로, 능동으로. 믿음은 선택이에요. 될 거다, 안 될 거다. 둘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SP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될 거를 선택하는 거지. SP가 된다고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 제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그렇게 외쳤게요.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믿고 싶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왜 그렇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덧입히게요. SP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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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입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제가 그랬어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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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4개월 동안 외치니까요. 정말 저희 성공은 믿어지더라고요. 정말이에요. 4개월 동안 난 할 수 있어. 된다, 될 거야, 될 거야. 4개월 동안 외치다 보니까요. 4개월 뒤에 진짜 나의 성공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SP가 됐어요. 플래티넘이 됐고요. 에메랄드가 됐고요.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왜냐면 저는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SP가 되기를 믿어지기를 기대하지 않고 선택했어요. 독립했어요. 저 아메사업 좀 됐는데요.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미팅 참석하세요. 미팅 참석하세요. 해답은 미팅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미팅 참석하세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미팅 참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슬럼프에서 벗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당당해지세요. 다음에는 인문학 빚이세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고급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당당해져서 더 멋진 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